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한 채용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쉽사리 풀리지 않을 분위기라는데 올해 채용 시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세요?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겠죠. 이번 시즌도 좀 어렵지 않을까. 청년 실업률에는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펙 초월, 직무 중심 채용 등 변해가는 취업 트렌드에 맞춰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소서랑 이제 면접 준비에 이제 올인하고 있습니다. 시사상식이나 그런 거 위주로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턴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하려고. 인적성을 중심으로 더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취업 전략 제대로 세워진 것일까? 공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설날 특집으로 마련된 상반기 공채를 잡아라 진행을 맡은 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서대입니다. 그래요, 이 연초라서 올해 기업들 채용 규모에 관한 기사들이요. 그리고 또 조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요, 전체적으로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용 인원 감소할 거라는 기사들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도 구직자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올해도 이 입사의 벽은 만만치 않게 높을 것이다. 높습니다. 대체 이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그 고민들을 함께 하실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네. 오늘 그분들의 어떤 답답한 마음을 저희가 특집으로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러 취업 준비생 분들의 마음의 벽을 속속 답답한 벽을 뚫기 위해서 아주 소중한 분들 자리에 모셨죠. 먼저 네. 이분과 함께라면 웬만한 취업의 벽은 훌쩍 뛰어넘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취업의 마술사 우리 김성욱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집에서 또 이렇게 네. 모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오늘 특집 이만은 마음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각오? 자, 오늘 저도 오늘 제 눈을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특집 각오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현직 채용 전형관의 고급 정보 확실히 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와, 고급 정보 쏘신다했어요. 기대해 보겠고요. 네. 또 이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독설가이신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인생을 바꾸는 독설가이십니다. 조민혁 전문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는 마법사냐? 네. 좀 좋은 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방송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좀. 그러게요. 우리 또 정신 차려, 구독자들. 네, 조민혁 전문가와 또 함께 이렇게 해보니까 늘 항상 하는 방송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특집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드림팀으로 구성한 거잖아요. 좋습니다. 저희 네. 최고의 드림팀. 진행을 보는 저희들도 드림팀과 함께하는 어떤 뿌듯한 마음을 갖고 오늘 그러니까요. 우리 추석 때 뵙고 특집 때마다 만나는 거죠, 저희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습니다. 자, 대기업 입사의 벽은 어떻게 넘어야 할지 그 전략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네네. 이제 구정 연휴 지나면 정말로 공채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죠, 상반기 공채요. 네, 대기업 공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진아연입니다. 자, 내가 가고 싶은 기업, 이 기업들 과연 언제쯤 공채를 진행하게 될까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2015년 상반기 공채 예상 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공채 일정을 좀 살펴보기 전에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짚어볼까 하는데요. 2015년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이 상반기에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입사하고 싶은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요. 1위를 CJ그룹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SK가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기업들 언제쯤 공채를 진행할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공채 예상 일정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남은 2월 동안 진행할 기업들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KDB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LS전선의 경우에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그리고 이랜드는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샘표식품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2월 공채 예상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월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10대 그룹의 채용은 이 3월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공채 예상 일정입니다. 먼저 SK의 경우에는요, 3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CJ그룹은 우리 구직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그리고 두산의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4일 동안만 진행된다고 하고요. 한화의 경우에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그리고 LG전자의 경우에는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3월달 살펴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는 4월 살펴볼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구직자들에게는 좀 잔혹한 4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4월에 공채 진행 예정인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롯데쇼핑의 경우에는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동부그룹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그리고 기아자동차는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예상 일정이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4월 달도 살펴봤습니다. 상반기 공채, 보통 5월에 집중된다는 말이 많은데요. 지난해에도 30%가 넘는 기업들이 5월에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5월에는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공채 예상 일정입니다. 동원그룹의 경우에는요,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그리고 KB국민은행은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어서 포스코는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상반기 공채 예상 일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일정 살펴보셨죠? 내가 가고 싶은 기업 어떤 취업 전략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반기 공채 예상 일정 알아봤는데요. 대기업 공채 어떤 전략으로 대비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오늘 한번 속속들이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굴지의 기업들 채용 전략 모든 것을 다 공개해드린다고요?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또 두 분이 말씀해 주실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요, 모든 신입 공채의 시작과 끝이다. 삼성? 감히 이렇게 그러시죠. 삼성그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우 선생님, 올해 상반기 사트 시험에 응시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응시할 예정이다. 네네.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삼성이 이끌고 가면 그 해 채용은 삼성이 또 마무리한다. 그렇죠. 아까 그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올해 삼성 채용 공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상반기에는 사트 마지막이죠. 경쟁률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취준생이 지금 칼 갈고 있죠. 그동안 사트 준비해온 거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쏟아붓고 가겠다. 자, 하반기에는 창의성 면접이라든지 직무 적합성 평가를 미리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도가 바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변화에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삼성그룹 2015년 3월, 2015년 9월 기존 방식과 그러니까 신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바뀌기 전에 마지막 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취업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자, 삼성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삼성 그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죠. 네. 거기 가보면 인재상이 있는데요. 자, 2013년도 상반기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재상이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 열정, 창의, 소통의 가치 창조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몰입, 창조, 소통의 가치 창조인.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열정과 맨 처음에 창이라 그랬는데 지금 몰입이랑 창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열정은 금방 식죠. 삼성이 원하는 건 몰입이죠. 꾸준히 가자는 얘기죠. 자, 창의 머리에만 머뭅니다. 근데 창조는 뭘까요? 만들어내라. 자, 해가지고 이 키포인트만 알아도 아마 74% 이상 합격률이 올라갈 거라는 걸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첫 번째, 취준생 여러분들이 인재상에 대해서 그 변화된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요건 고급 팁입니다. 네. 제가 삼성에서 인사팀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알아왔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삼성 요번에 그 2015년도 채용은 경험과 재능입니다. 이게 상반기 채용인가요? 아니면 2015년도 공통 적용인 게 하반기 다? 뭐냐면 탤런트와 커리어를 위주로 뽑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직무 적합성 평가가 바로 재능을 긁어내겠다는 얘기겠죠. 삼성이 말하는 직무 적합성은 탤런트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삼성의 채용 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대기업들도 서서히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채용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삼성그룹 채용 변화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신입사원 연봉 1위, 연봉 1위 기업을 한번 알아볼까요? 1위.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봉뿐 아니라 이 기업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어떤 마니아층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원추하는, 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원자들은 어떤 점을 기억하고 현대자동차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연봉 1위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 초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알려졌고요. 최악이요. 인사팀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요. 네. 더 주거든요, 사실. 더 주는데 이거 공개되면 안 된다. 네, 그만큼 인기가 상당한 기업인데 현대차는 직무별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양연구소라든지 플랜트 기술이나 운영 직무가 있어요. 공대생들. 네. 영어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대생인데 아직도 가방 안에 토익책이 있다면 찢어버려야 돼요. 그냥 가서 불 태워라. 영어 점수는 실제로 진짜 보질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챙겨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어떤 수업을 캐티아라든지 캐드 프로그램을 응용했던 어떤 과정을 내가 이수를 했다. 그런 점들을 어필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또 문과분들 중에서 또 선호하는 마케팅 상품 기획이나 이런 데는 스펙을 많이 봐요. 네. 상품 기획팀은 실제로 스카이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선호하는 분야는 학교가 좀 약간 내가 네임밸류가 떨어진다. 네. 꿈을 접어야지. 계속해서 토익 950 만점 받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부터 일단 좀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자기의 경험을 좀 챙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에 대해서 최선을 그렇죠. 다해라.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방 속에 토익책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라? 찢어버려라. 찢어버려라. 좋습니다. 태워버려라. 자, 저희가 오늘 특집이고 또 대단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마 지금 우리 선혜 씨가 소개해 주시는 이 코너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설 연휴라서 네. 또 합격을 해서 이제 짐을 좀 벗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바쁘실 텐데 저희가 어렵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현대차 입사에 성공한 합격생. 신입사원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는 현대차인이죠. 네. 한번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현대자동차 하반기 공채에 합격한 시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군. 네. 최 씨. 최씨가 아니라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차 이런 사람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현대차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합격의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면접 때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을 보면 같은 스펙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 스펙과 현대자동차를 가야겠다고 미리 생각한 다음에 이런 스펙이 필요하다고 쌓은 사람들은 그 면접 때 답변하는 게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스펙을 쌓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합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현대자동차를 가고 싶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그런 경험이 많고 그런 스펙, 자동차를 위한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열정, 좀 특화되어 있는 열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좋은 팁입니다. 말씀 중에 현대차를 위한 스펙, 정말 맞춤 스펙을 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동차를 위한 스펙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어떤 스펙을 말하는 뭐가 거예요?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그런 공모전도 많고요. 그리고 꼭 그런 공모전에서 입상이나 상을 타지 않더라도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모터쇼를 가거나 아니면 시승회를 가서 시승을 해보고 느낀 점을 어디 일기나 그런 메모장 같은 데 필기해 놓는 것도 결국 면접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맞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전문, 좀 특화된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분 뽑을 수밖에 없죠. 꼭 수상을 안 하더라도 그래요. 관심이 있었던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대차. 현대차는 인문계 수시 채용으로 또 뽑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필요한 전략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뉴스네요. 네. 사실상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면 인문계생들은 인문계생들은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채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저학년인 2학년, 3학년이라면 현직자 인터뷰 내용처럼 내가 지금부터 평소에 준비한다면 진입이 가능한데 인문계생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굳이 바로 목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4학년이라든지 졸업을 한 너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분들은 너무 현대차만을 올인하는 경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일선에서도 학생들 만나보면 이미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고시처럼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인적성 공부만 하고 서류 작성 통과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공대생이 아니시라면 다른 기업 쪽에도 좀 눈을 돌리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현대차를 사실 원추하는데 인문계생들이 현대차에 가기가 사실적으로 어렵다. 인정합니다. 이해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2, 3학년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저학년들은 가능하죠. 그러면 졸업생들은 안 된다니까. 포기 그냥? 안 돼. 땡! 안 돼. 자, 정초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어두운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니 부분에 왜 대해서 어두워요 이게? 어둡죠. 어둡지만 현대차 다른 데를 말고 좀 좋은 기업이 봐라.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많다는 걸 우리는 그래요. 계속해서 전달해. 저희가 그러려고 오늘 우리가 하는 거야 방송을. 다양한 많은 기업들을 오늘 다루니까요. 이 안에 말을 하면 잡아주질 않아 카메라는 나를. 잡아주세요. 말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시게 뭐야. 네. 있는 격해졌어요, 사실을 얘기하잖아 분위기가. 지금. 우리 조민혁 선생님이요. 사실 특집 방송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오늘 좀 업되신 거구나. 많은 분이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조민혁 네. 선생님 좀 많이 접하시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그래요. 알아봤고요. 현대차까지 이렇게 신랄하게 또 내부 정보까지 고급 정보까지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금융권으로 좀 넘어가 보고 그래요. 싶은데 금융권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에 또 한 곳이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국민은행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융 3종 세트 자격증 없어졌죠. 이게 없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필요가 없다. 많은 네. 분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끊임없이 필요 없다 했는데 이제야 없어졌습니다. 인문학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의 현재 분위기 과연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네. 자, 올해는 작년과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한 350명 정도 채용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퇴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예상외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 대신 많이 잘랐습니다. 자, 그거를 보충하는 측면에서 아마 채용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지금 국민은행 모두 뭐 금융권에 뭐 속한 얘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금융권이 요구하는 그 역량은 바로 뭐냐면 영업입니다. 영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객장도 줄이고 있는 판에 그렇죠. 자, 이유는 뭐냐면 영업이 안 되면 객장을 줄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국민은행. 알겠습니다. 스트레치네요, 작년하고 뭐 비슷하게 채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본다면 언제 좀 집중돼서 채용을 할까요? 하반기죠. 왜냐하면 상반기도 제가 볼 때는 뭐 박사급이나 해외 인력들 채용하는 그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요. 네. 주로 하반기에 채용을 좀 원래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채용 규모는 350명 정도. 350명 정도가 350명 동일하다. 정도. 전년도와 좀 비슷하게 가져갈 비슷하게 갈 거죠. 거고 전년도 그 하반기 공채 때 약간 좀 특이한 것들 인문학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학생이 인문학 서적 몇 개 읽었냐 그랬더니 한 10권 읽었다 그래가지고 불합격을 했죠. 왜냐? 면접관이 10개를 다 물어봤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10개를 다 물어봅니다. 자, 현장에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집요하군요. 몇 개 읽었냐 그랬더니 하나 읽었다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얘기했던 친구한테 저도 좀 잡아주시죠. 그 친구는 그 친구는 합격을 한 거고요. 이제 하나만 하나를 진짜 읽어서 정말 얘기한 친구는 합격을 했고 10개 읽었습니다 했던 친구는 10개 다 물어봐서 당황해가지고 떨어졌죠. 그리고 좀 재밌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밌네요. 저희가 특집을 준비하면서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집 패널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자리를 해주셔서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거 알고 저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카메라 그렇다면 욕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화내세요. 이분들의 말씀이 과연 맞는지 네. 안 맞는지 저희가 확인해보는 시간 또 준비했죠. 확인해보는 시간. 그럴까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은행
지금 합격생. 얼마나 좋으실까요? 합격하신 분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합격증을 들고 지금 마음 설레하시는 분들. 네. 이번 명절에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우리 좋겠다. 신입사원과 네. 또 국민은행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2014년 하반기에 국민은행 취업을 했고 부산에서 원래 준비를 하다가 열렬한 취업 방송을 보고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을 성공하게 된 H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H군. 열려라.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원래 금융권 지망생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강점으로 국민은행에 합격을 하셨는지 이 노하우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원래는 과도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해서 금융권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4년 겨울에 그 국민은행 인턴을 모집하는 그 공고를 보고 한번 나도 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턴을 뽑혀서 한 두 달 동안 이제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영업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같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소중한 경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가진 어떤 강점이나 아니면 제가 앞으로 이제 은행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보여줬던 것이 아마 제가 KB국민은행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인턴으로 해서 정규 채용까지 대단하십니다. 인턴 생활에 도움이 참 많이 됐군요. 그래요. 자,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 상당히 많고요. 국민은행 지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올 설 지나면 좀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은행권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KB국민은행을 입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은행 영업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은행 영업 현장에 대한 업무를 직접 해보시고 아니면 보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을 찾아내시고 그러한 강점을 이제 어떻게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에 녹아내실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취업이 힘들고 또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주위에 계시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이 과정을 준비해 나가신다면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풍길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밝은 기운이 아마 조금씩 좀 굳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단편적이긴 한데 저는 매일 신문을 읽었거든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문장력이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또 면접을 갔을 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준비 안 한 것보다는 좀 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차근차근. 그래요. 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은행 취업 전략 합격생에게 이렇게 직접 들어봤는데 지금 요약을 좀 해보면 현장 경험이 상당히 이분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신문을 꾸준히 봤던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금융권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보다 그렇죠. 사회적인 일반적인 상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힘도 노력도 많이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옳은 얘기고요. 아까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올려서 합격했다. 자, 이거는 취업 준비생의 관점에서 본 내용이고요. 면접관이나 채용 전형관의 입장에서 좀 팁을 좀 드린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 능력을 보여줘라. 자, 뭐 유자차를 많이 팔았다. 본인의 성과지향적인 역량들을 경험에 담아내시면 국민은행이 아니라 뭐 증권사라든지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권 영업 아니면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취준생이 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플러스 해가지고 본인의 영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지향적 역량에 대한 사례를 기술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국민은행 합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성욱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건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 금융권에서는 무조건 영업직을 최우선으로 뽑을 것이다. 자, 이거 고급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고급 정보 나오나요? 모 은행에서 지점장을 선발할 때 무조건 영업 실적입니다. 모 은행은 IBK 기업은행 얘기인데요. 지점장, 뭐 국민은행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뭐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라 그러면 금융권의 화두는 무조건 영업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금융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력이 더욱더. 그래요. 모든 기업들이 사실 제일 원추하는 어떤 능력은 영업 능력이 굉장히 그렇죠. 강하신 분들은 아마 원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과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국민은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 알아볼 기업, 요즘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핫한 기업입니다. 핫한 기업. 자, 기아 현대자동차는 네. 연봉이 1위지만 연봉 1위? 여긴 연봉도 1위가 아닌데도 핫합니다. 그래요? 어딜까요? 오늘 요번에 알아볼 기업은요. 바로 CJ그룹입니다. CJ. 발음 좋아요. CJ. CJ. 네. CJ. 컨텐츠가 굉장히 강한 그렇습니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인데 CJ가 좀 계열사가 많잖아요. 회사별로 많죠. 또 접근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떨까요? 첫 번째는 직무로 접근해야 돼요. 사실 이 회사도 현대차랑 비슷한 게. 네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관심 제발 그만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햇반을 먹었다, 뭐 맥스봉, 맛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CGV 뭐 멀티플렉스 매니저에 지원을 했다. 그럼 주변 상권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돼. 그리고 지금 CGV가 어떤 프로모션 전략도 지금 짜고 있는지, 영화업계는 지금 어떤 화두가 있는지. 지금 뭐 한국 영화가 천만 시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내가 EN의 뭐 방송 콘텐츠 지원자다. 그러면 작년에 열렸던 2014 마마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이냐, 네. 계속 홍콩에서 할 것이냐, 어떤 이런 정말 직무 관련된 본인의 관심과 노력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거는 CJ는 계열사 간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요. 네.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묶여있는 회사예요. 내가 지원한 회사가 CGV더라도 푸드빌이라든지 옷쇼핑이랑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1차 면접 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 이외에 다른 계열사랑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소위 콜라보레이션?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PT 면접 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정, 관심,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직무 능력의 콜라보레이션까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CJ그룹 네. 취업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상담?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면접관한테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해라. 네.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면접관이 자꾸 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갑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저씨입니다. 그냥 입사해야 선배인 거지.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CJ는 문화 자체도 호칭이 님 문화예요. 님. 네네. 최기훈님.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면접장에 가서 전 수그리지 마시고 공백기가 있으면 떳떳하게 있었다, 배운 게 뭐다, 고시 준비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언급했던 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이직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합격 전략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도 어차피 이직하게 되니까 좋은 회사는 아니야. 그래요. CJ그룹 우리 조민혁 선생님이 뽑은 CJ그룹의 합격 전략은 당당해라. 당당함. 어차피 거기 있는 면접관은 취업하기 전까지 아저씨다. 그럼요. 또 기업 문화가 수평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CJ가 생활 문화, 컨텐츠 쪽 대표 기업이라면 또 하드웨어, 기술 부분에서의 대표 그룹이 있죠. 바로 LG. 그렇죠. 안 사랑해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LG그룹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 LG그룹 아까 그 로고를 보니까 LG는 한쪽 눈 감고 있죠. 자 요즘 왜 그러냐면 자 2011년에 LG그룹이 유동성 위기가 온 거 혹시 아십니까? 자 유동성 위기가 뭐냐면 월급 줄 돈이 없을 뻔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LG가요? 자, LG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LG 플러스가 적자가 아주 심화돼가지고 계열사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갔죠. 자, 그래서 2010년대 초반기에 LG그룹은 성과지향적, 아까 국민은행은 지금 성과지향적 역량을 중요시한다라고 했는데 LG그룹은 그때 성과지향적 역량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만을 벌어올 수 있는 인재인지 아닌지, 뭐 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었죠. 무조건 결과를 내라 했는데 지금은 LG그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결과를 냈나 보지요. 그만큼. 네, 이제 살았죠. 월급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왜 바뀌었냐면 LG가 지금 넛크래커 현상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도 항상 2, 3위 기업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 기업을 이미지를 좀 탈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서 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2위였는데 지금 1.5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떤 역량을 이제 LG가 정신 차리고 지금 요구하냐면 이제 취준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LG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창의와
가치 창조 역량. 왜냐하면 LG 요즘 그램 보셨죠? 결론은 뭐 다른 기업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전엔 돈 위주로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선도하겠다. 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모르고 가서 무조건 모든 역량을 얘기하게 되면 면접관 아저씨도 귀 닫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까 말한 대로 성과 지향적 플러스 창의와 가치 창조. 상당히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면접관 시트에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잡아내라 5단계 시트로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LG그룹에 지원하시는 분들 어필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LG그룹의 상황이 이제는 그렇게 좋지 않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LG그룹에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어떤 취업 전략을 세워서 다가가야 LG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LG랑 삼성을 구분하면서 참 아쉬웠던 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LG가 여전히 아직도 삼성을 쫓아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서야 창의와 어떤 가치 창조를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늦었지만 오히려 디자인적 측면에서 LG가 지금 삼성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라도 창의와 어떤 가치 창조 역량에 대해서 경험 위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프로포절 하십시오. LG는 프로포절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경험 증명으로 역량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PT를 한다는 마음으로 LG그룹은 프로포절 하시면 거의 다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면을 부각하고 어필하면 좋을지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네. 김성욱 대표님 체감상 한 1.5위 정도 온 것 같으니까 이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창의성을 본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보겠고요. 네. 다음은요. 대한민국 철강업계 1위 기업이자 우리 조민혁 선생님의 친정이죠. 포스코. 이 방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 그러게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일단 포스코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는 조민혁 선생님 보면 알지 않을까요? 알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선호하는 인재 고경욱 씨라고 있어요. 네. 전데요. 네, 제 본명. 저 같은 사람을 선호를 했었죠. 예전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중심 마인드가 추천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포스코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간 뭐 디지털이라든지 뭐 세계화, 뭐 도전, 뭐 챌린지 이런 달달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지저분한 단어. 네, 이런 어떤 거칠은 단어 느낌을 자소서라든지 면접 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 태생 자체가 국가 산업 제철 보국이라는 신념 하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너무 회사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거나 헌신을 좀 많이 요구하는 조직입니다. 개인의 어떤 주말 출근도 불사해야 되고 공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 앞에 기숙사가 있어요.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 트러블이 터지면 바로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일들을 10년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를 딱 10년만 하면 되니까 보통 10년만. 거기 계시는 포항분들, 광양분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결혼하고 하세요. 네네. 제 동기들도 아직 못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지, 나도 그럼 몰라. 군사로 가는 건가요? 그냥 뭐 임원 되겠죠. 우리 조민혁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고개를 한번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명절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무거워져요. 아니 근데 저기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철강업 현장 쪽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여성분들은 얼마든지 임원으로 진출하실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이라도 막 깨끗한 사무 현장 이런 거 택하지 않고 현장 쪽에서 근무할 제가 예전에 입사했을 때 과장님으로 계셨던 박성은 과장님이 지금 인사 쪽 채용 팀장 하시더라고요. 실명을 이렇게 10년 됐는데도 승진 2번밖에 못했어. 그러면 과장이었는데 지금 포스코는 정체된 조직이야. 포스코는 화장실이 없다면서 여자 화장실이 없어. 그래. 여자분들 여자 화장실이 왜 터졌죠? 없어요. 여자 화장실이 진짜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을 제강 공장 있거든요. 포항에 없어요. 좋습니다. 포스코 그렇다면은 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취업 전략 한번 여쭤볼까요? 포스코에 대한 취업 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포스코는 합격할 수 있는 키가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뭐가요? 잘 듣고 이거를 그냥 쓰시면 돼요. 포스코에서 광양제철소인지 포항제철소인지 명확하게 일단 쓰세요. 그냥 포스코에 지원한다고 하지 마. 서울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 난 서울 근무했거든. 서울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대치동 사무소가 본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항제철소인지 광양제철소인지를 일단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요. 두 번째 팁은 그 제철소에서 만드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몇 개 안 돼요. 포스코가 만들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되거든요. 열연, 후판, 뭐 선제. 그중에서 나는 어떤 걸 담당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자기소개서에 쓰시고 그거를 면접 때 책임지면 너는 10년 이상 포항에 있을 거야.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기업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이 채용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좀 짧게 요약을 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상반기 취업 준비에서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 제가 하나씩 여쭤보죠. 우리 조민혁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저는 20, 50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 50이요? 네, 20, 50 숫자로. 20, 50. 네, 저나 김성욱 전문가님이나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때 공대분들은 최소한 20개 이상의 최소한 지원서를 내가 제출이다. 쓰는 거 아니고 네가 클릭해서 제출하는 거야. 네네. 그리고 인문계 분들은 그 배가 되는 50개 정도는 문을 두드릴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50개 미만으로 썼는데도 내가 불합격하면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너무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요새 입사 지원서 몇 개 쓰셨어요? 하면 보통으로 나오는 얘기가 50개에서 10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소 20개, 20개, 인문계 50개. 50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성욱 전문가,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해주실 말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조민혁 선생님 때문에 설날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아주 웃으면서 방송해가지고 자,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취준생 여러분,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입사전서와 면접에서 증명하십시오. 제발 듣고 싶습니다. 근데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고 휙 가버리죠. 그럼 면접관 뭐야? 너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결혼 프로포즈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매일 일어나고 싶어지 난 밥 해줄 여자가 필요해. 떨어지죠. 싸대기 한 대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증명하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두 분 다 오늘 뭐 역시 저희가 특집을 한 보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웃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웃고 나서 씁쓸해지네요. 네네, 좋습니다. 각 대기업들 공략하는 방법 이렇게 짚어봤는데 키워드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쭉 어떤 점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전개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황진경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2015년 상반기 공채가 목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구직자분들은 어떤 점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작년 올해 상반기 핫 키워드는 바로 스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핫 키워드가 차지할지 1위부터 5위까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살펴보시죠. 1위는 바로 직무 적합성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최근 채용 시장의 트렌드는 스펙보다는 직무 능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채용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보다는 최적의 인재 선발을 보다 중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올 하반기에 삼성그룹에서 이 직무 적합성 평가를 새롭게 실시한다라고 밝히면서 더욱더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적합성 평가는 해당 업무 처리 능력을 보기 위해서 실시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이렇게 직무 적합성 평가를 새롭게 실시하는 만큼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위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셨습니다. 2위 내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내용은 상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시 채용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질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채용 제도들이 함께 거론이 되면서 이 상시 채용에 대한 효용성 또한 높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채용 시스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상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그 프로세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시장의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올해는 취업 시장이 더욱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 상시 채용 확대에 대한 부분이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위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내용은 면접 방식의 다양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1년에 2번 정도 공채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공채가 2번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지금 현재 면접 방식을 보다 다양화시키면서 한 번 뽑을 때 제대로 뽑자라는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면접 방식의 다양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토론 면접이 협상 면접으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일일 면접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보다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동 관찰 면접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PT 면접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 해결을 제시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제 해결형 PT 면접 또한 추가가 되고 있어서 많은 구직자들의 준비 과정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위 내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내용은 경력직 선호입니다. 취업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기업에서는요, 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취업 분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보다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1년에서 3년 정도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유는 직무에 적합한 경력직을 훨씬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신입사원보다는 경력 1년에서 3년 차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취업 재수생들이 훨씬 더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위인데요. 바로 NCS 채용 제도입니다. 직무 중심의 어떤 인재를 선별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만큼 스펙 쌓기보다는 보다 다른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구직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지배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채용 시장의 분위기에 발맞춰서요, 현장에서 직무 능력 평가가 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바로 NCS입니다. 이 NC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올해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NCS 제도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100곳에서 의무적으로 NCS 채용 제도를 채용 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제도가 밝혀지면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구직자 여러분들께 큰 혼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굴 1위부터 5위까지 핫 키워드들 만나보셨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직무 적합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NCS를 기반으로 채용 시장이 움직일 전망인데요. 자, 앞으로는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책으로 다가올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2015년 상반기 공개 채용의 특징, 키워드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NCS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아무래도, 직무 역량. 그렇죠. 네. 아무래도 NCS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NCS에 대한 현장감 있는 소식. 야, 오늘 저희 특집 맞긴 하네요. 왜요? 이분하고 또 함께 제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하는데 처음 이분, 해보시는구나. 아니, 네. 예전에 몇 해 전에 했었는데 이분 일단 소개해드리기 전에 누군데 이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고 그러게요. 계실 텐데요. 취업 전문 기자시고요. 뭐 이분은 별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특징은 집에 잘 안 들어가시는 우리 현장감 소리의 대가 우리 박준식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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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특집으로 만나보니까 새롭네요. 저희가 뭐 김성욱 전문가는 마술사, 또 독설가, 네, 독설가 조민혁 전문가는 이렇게 했는데 스티브 잡스, 그렇죠? 기자계 스티브 잡스. 왜 잡스예요? 잡스럽게 뭘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전부터 그런 말들이 직업 있습니다. 전문 기자니까요. 네. 그래요. 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어쨌든 특집에 걸맞는 그런 또 우리 박준식 기자까지 또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자, NCS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정부에서 NCS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그런 소식입니다. NCS 모르시는 분들도 근데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뭔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NCS는 KS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 표준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A라는 물건을 만들 때 A-A-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 최기훈 앵커가 하나, 누가 만드나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본 컨셉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표준을 정해주는 건데 이제 산업 업종별로 한 800여 개 되는 이제 업종을 분류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NCS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했으니까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본으로 한 채용을 해라. 이제 이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도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확대가 됩니다. NCS를 통한 스펙 초월 채용은 모든 걸 다 구직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기업에서는 기준만 정해줍니다. 이러한 직무에 도전할 때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자격증과 이러한 학점과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빈칸을 당신들이 채우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부직자 입장에서는 스펙 초월이나 NCS 채용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CS 개념 알아봤고 그럼 이걸 기업과 기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좀 들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최근에 그 이기권 장관이 그 집단 토론을 했던 게 이 지적공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공사가 지금 몇 년째 NCS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NCS 채용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지방대생들의 진입이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 만나 한 지방대 출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방에서 나오고 특별하게 학점도 높지 않고 특별하게 경력이 없는데 과연 지적공사라는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NCS 직무역량 표준 이 이력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게 여기서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채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서 한 10여 명의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더니 안 나갑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공기업도 일단 신입사원이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은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쫓겨나기 마련인데 한 명 나갔다 그럽니다. 좋습니다. NCS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능력 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죠. 결국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가장 키 역할은 채용을 능력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앞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 기업이 지금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해오면서 능력 중심으로 과연 그럼 이제까지 채용을 안 했겠느냐. 저는 일정 부분 해왔으리라 봅니다. 다만 이것들을 좀 과학화하고 또 보통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이 스펙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사실 바른 길이고요. 우리도 원하는 반대. 이게 그대로 채용 시장에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금 실제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얼마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이 100개가 공공기관입니다. 100개가 NCS를 통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100개의 개별적인 이 명단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NCS를 좀 준비하고 있는 주축기관이 이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교랑 같이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12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을 하는데 NCS만 가지고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공공기관에서부터 공기업에서부터 NCS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일반 민간기업 혹은 대기업들에서는 지금 NCS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은 사실은 나는 공기업만 지원하실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NCS라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준비가 또 하나가 생기는 일단 준비가 그런 필요한 모양새가 좀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죠. 우리 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적용되면서 공기업 채용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 조민혁 선생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박 기자님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도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네요. 일단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 구직자들은 오히려 더 방향을 잃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어떤 인간의 습성상 가지고 있는 걸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자격증 실컷 내가 뭐 땄고 인턴도 했는데 이걸 갖다 적용을 만약에 못 시키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 또 어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좋은 어떤 제도를 얼마나 구직자들한테 신빙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좀 기업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더 혼란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구직자들. 저랑 좀 비슷한 의견이시긴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대기업들에서 좀 많이 참여를 좀 해야지만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탈스펙을 위해서 NCS가 도입이 되는 건 저 또한 굉장히 좋은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 뭐 알다시피 뭐 정부의 친정부적이지 않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정 연설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NCS를 통해서 특히 교육 부분부터 이제 개혁을 하겠다. 교육부터 개혁을 하겠다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학 중심으로 지금 NCS를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NCS를 적용해서 자기개발이라든지 진로 적성 검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라고 교육부에 이제 지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지금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꼭 NCS라는 게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의 이 주축인 청소년부터 내 직무와 내 적성과 내 미래를 미리부터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교육과정부터 철저하게 개편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중장기 포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성화가 되고 이제 체계가 되면은 당연히 민간 기업은 시키지 않더라도 구직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포스코의 무슨 뭐 재련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련 쪽에 있어서 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어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준식 기자는 이 NCS가 도입이 됨으로써 앞으로 구직 현장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 또한 변화가 오해 따라올 것이다. 많이 변하고 대신 많이 이제 그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될 수 있는데 절대 다른 부분. 예를 들면은 지금 인문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현대차 가기 어려운 것처럼 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대신 좁아집니다. 그 안에서의 진입장벽은 낮아질 수 있는데 대신 내가 다른 쪽으로 눈 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그 영화 개미에서 보면은 나는 병사인지 아니면은 뭐 여왕개미를 보필하는 개미인지 아니면 나가서 작업하는 개미인지를 어떻게 보면 되게 계급화시키는 약간 이제 그런 사회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취업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사회 구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NCS의 도입 조금 좀 기대를 조금 해보는 어떤 좀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일반 기업까지 확산이 된다고 치면 지금 공기업 입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쭉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전체 정리 좋고. NCS 관련돼서 한 이틀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제 모 인사 담당 만나서 이제 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유용한 사람을 뽑습니다. 토익 점수가 높고 학점이 높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절대 뽑지 않고 회사에서 필요로 한 유용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유용한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제대로 어필만 하면은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얼마나 유용하게 볼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관은 절대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에 맞는 툴은 아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출자가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도 저거는 그냥 기준 예시일 뿐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정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철저하게 질문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질문에서 원하는 답만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공기업 취업하는데 상당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오늘 NCS와 공기업 채용 전략에 관해서 어떤 점을 기억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박 기자님 뭐 대단한 박 기자님 오늘 또 한 건 제대로 하셨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집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의 채용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NCS에 관한 소식까지 알려주신 우리 세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반기 공채를 잡아라 특집 이 시간 정말 이렇게 구성하기도 힘들다 할 만큼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특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특집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기업부터 NCS까지 정말 전략에 대해서 감을 제대로 잡으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한 발 한 발 가시다 보면은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실 거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자,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